네, 예, 변호사님, 얼마 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확산돼서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108명 중에 초선 의원이 44명입니다. 오는 24일에 이 초선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전원이 참석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부산 출신 김대식 의원이 주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공부 주제로 헌법 제 84조를 이렇게 발제를 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것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 이른바 피고인 대통령론 아닙니까? 네. 이재명의 자격론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 다 아실 테니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정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소추에는 과연 그러면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그 재판까지도 들어가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거죠. 예. 소추란 걸 뭐 문구 그대로 하면은 기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양론이 있을 수 있죠. 기소만 보느냐 아니면 이미 진행된 재판은 아니다. 이런 견해가 국민의힘 쪽에는 아마 있는 것 같고, 소추를 못하냐 넓게 보면은 재판까지도 포함돼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적인 그런 그 예, 부담을 모든 덜어줘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그렇죠. 해가자는 게 취지 아니냐, 그럼 그거죠. 국가원수의 입장에서 국가원수가 맨날 재판에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이거 국정 운영에 문제 생기냐, 그런 취지에서 있는데, 그러면 헌법 84조의 소추와 재판이라고 됐으면 참 깔끔할 건데, 소추만 정해놓은 그 생각, 우리 상상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유력 대통령 후보에 이런 게 생기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이 헌법을 만드는 유진호 박사가 이런 인간이 대통령 설마 이런 일이 나오리라고 생기느냐.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미국은 이제 헌법에 아예 전례, 그게 판례법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생겼는데 대통령 나설 수 있다, 유죄 받아도. 그게 이제 미국 그 헌법학계 해석인데, 우리는 성문법 국가고 성문법에 이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앞으로 이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넣어야겠어요. 혹시나 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아예 앞으로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 형사재판 전부 다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좀 불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의 그 정신이 어떤 국가 원수가 그 재임 중에 어떤 그 형사소추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의 어떤 최신, 위신에 문제된다. 그래서 저는 그건 그 재판도 중지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제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니까 누구한테 뭐 아부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추를 못하면은 그 재판도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는 그 전에 소추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게 그게 문제 아니냐. 그게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형사사건 같으면은 당연히 그 소추가 안 되니까 뭐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은 뭐 배임죄라든가 제3자 뇌물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혐의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대통령 되면은 다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으로서는 감옥 안 가는 유일한 탈출구가 대통령 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있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엉망이 되고 나라도 망치고 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그 한동훈 얘기죠. 위원장 말에 100% 동감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헌법의 그 84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뭐 대법원에서 결론 내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 대한 것은 저 헌재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아니요. 해석은 아니 이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고 있으면은 그 재판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중지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기각할 거 아닙니까? 네. 안 된다. 이 헌법에 그 소추밖에 없지 재판은.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항고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예.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해석 문제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하위 법률, 그러니까 뭐 국회법이나 좀 전에 말한 그런 위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 형사사법을 쭉 다뤄왔던 분이고 정치 경험이 적으니까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전당대회에 출마가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 오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나경원 의원은 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뭐 소추를 가지고 되느냐 마느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의 하는 행태로 봐서는 법관이고 검사고 다 쫓아내버릴 것이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대법관들을 확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을 전부 대법관 임명시켜가지고 그 올라온 것들 다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릴 건 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무익한 논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을 내리는 거다.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 예. 윤리의식을 가졌으면은 이번 2027년 대선에 안 나서야죠. 판결을 전부 다 받고 무죄를 받고 그 다음 대선에 2032년에도 바이든 뭐 80 몇 세에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60 몇 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나경원 의원 말이 이걸 법리적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양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네. 법치와 상식과 사법부가 독립이 됐을 때 그런 논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재명이가 만약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면은 법치의 흑역사가 벌어질 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 예. 그런 논쟁은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돼 갖고 뭐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런 거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논쟁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다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도 정치인 경험을 네, 오래 하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맞는 판단인데 결국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사설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재판의 신속화 문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속한 재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도 지금처럼 이렇게 느림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선 전에 그러니까요.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갖다가 재판을 마무리 지어서 정치적 논란을 없애는 그러니까 게 그게 가장 지금 뭐 빠른 84조 건 이야기할 것도 없이 예. 깨끗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말대로 지금 그 고 교수님 우리나라 다르지만 이스라엘 가자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뇌물로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걸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국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그런 입법을 하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못하고 네타냐후가 계속 총리를 안 하면 자기가 감옥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대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건 뭐냐 이거.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걸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맞아요. 종국적인 이유는 있죠. 네타냐후가 자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지옥에다가 끌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말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죠. 그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법 리스크 이제 감옥에 안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로 완전 뒤집어 흔들어 놔버려야 돼요. 완전 엉망진창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법안 예. 내갖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뭐 이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부권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긴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있죠. 사법 리스크에 있다는 게 이게 미국 같이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도 지금 미국에 갈라져 있거든요. 예. 지도자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국가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이스라엘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가지고 지금 얼마 죽었습니까?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 말대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재판부가 이게 이 재판이 결국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하나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예. 국가의 장래를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예. 그렇게 해서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면 뭐 나서면 되죠. 예. 그 유죄면 못 나서고 예, 그렇게. 유죄 나오도록 해야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옥. 그냥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옥 상태로 두면은 전부 다 이거 혼동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고 지난 12일에도 사법정책자문위 제3기 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그 내에 TF를 두었고 신속한 재판 그 방안을 강구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예, 예. 그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만 특히 그러니까요. 이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좀 재판을 그러니까 내려줘야. 하나하나의 민사사건, 형사사건 예. 이게 신속하지 않은 거는 물론 그것도 신속해야 되지만 일개 국민 한 사람 국민의 피해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국가 전체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빨리 안 되면은 예. 아까 같은 84조 논쟁을 일으켰지만 지금 논쟁이지만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 국가가 이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죠. 예. 예. 재판 만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주장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일주일에 세 번인가 재판받으러 맨날 댕기면 외국 순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나경원 의원 말대로 빨리 정치적인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예.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게 무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유죄를 하라고 빨리 하라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재판부뿐만 아니라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칼을 빼들고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사를 계속 더 유임을 시켜가지고 그 판결을 빨리 끝내라. 집중 심리해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면 얼마든지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또 위중교사죄 이번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은 빨리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명백하니까. 대장동 사건은 워낙 증인도 많고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빨리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렸으면 한 3개만 판결을 내려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신진우 부장 내년에 인사 대상이지만 이건 특별하다. 도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사 문제니까 미국이 재판이 그래도 신속한 게 있죠. 인사이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건을 맡으면 그 끝날 때까지 뭐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 인사이동이라는 게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